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상담 의뢰자와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사주를 몇 번 정도는 상담해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명리학 수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때는 상담이라기보다는 명리학 교육 시간 같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사례로 제시한 주인공은 85세 된 여명인데요. 이 어르신을 사례로 든 이유는 일반적인 예측보다는 살아온 날이 많은 분들의 사례가 사주 분석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시한 순서는 저의 방식이니까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개성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하나의 명식으로 사주 원극과 각종 운을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먼저 사주 원국의 음양 오행과 용신을 살펴봅니다. 이 사주는 80대 중반의 여명인데요. 겨울인 자월, 물의 달에 태어난 신금입니다. 음양의 분포는 반반으로 기울임이 없고요. 목화, 토금수, 오행이 모두 드러난 사주입니다. 오행이 모두 드러난 사주이니까 그렇지 않은 사주보다 삶의 질이 높고 순탄한 삶이라고 봅니다. 일간 신금을 돕는 세력은 시지의 유금과 연간의 무토를 합쳐 그 세력이 3개 정도이다 보니 일간이 신약한 사주입니다. 신약한 일간은 도와주는 것이 용신이 되는데요. 인성과 비겁을 용신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가 용신이 되고 금은 희신이 됩니다. 이 명주는 추운 겨울 저녁에 금운과 같은 기금속으로 태어났는데요. 추운 겨울 사주라서 화가 꼭 필요합니다. 시간에 정화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정화는 관성으로 이 명주에서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대운은 임술이 술대운에서 용신인 토가 들어오고요. 신유대운부터 금이 들어와서 경신, 기미, 무오, 정사, 병진으로 금과 토, 그리고 화가 연달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20대부터 인생이 잘 풀린 사주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명주의 성향을 보겠습니다. 신금은 주관이 약해서 남의 말에 잘 휘둘리기 쉽고요. 자존심이 강하고 남에게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강하며 직언과 남 비판을 잘하고요.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또 예민하고 깔끔한 것을 좋아하며 원칙적이고 규칙적인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런 성향은 대체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친구나 동료들이 많지 않고 고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주는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편과 살면서 자신의 주장을 한 번도 내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본성과 다르게 사느라 마음고생이 좀 심했습니다. 하지만 사주에 오행이 모두 들어있고 어느 정도 융통성도 있어서 소통이 잘 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정제와 편제가 재물인데요. 이 사주는 신금일간이므로 재는 목이 됩니다. 일지가 묘목으로 편제이니까 재물을 깔고 있는 사주가 됩니다. 월간의 간목과 연지의 인목도 모두 재성인데요. 사주에 돈이 많이 보입니다. 즉 태어난 재물 그릇이 큰 사주라고 보는데요. 대운이 좋게 진행이 되면 돈복이 많은 사주가 됩니다. 대운을 보면 임술대운부터 현재까지 억부와 조용신 모두 좋은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명주는 사업을 하는 배우자를 만나 돈 걱정 없는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신금일간의 여명이므로 시간의 관성인 정화가 남편입니다. 겨울철에 태어난 이 사주는 화가 좋은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정화는 일지, 연지, 월간의 목으로부터 생을 받고 있어서 튼튼한 존재이므로 남편 복이 있다고 봅니다. 목은 재이고 화는 관입니다. 따라서 관, 즉 남편이 돈을 바탕으로 왕성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배우자 복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일지의 묘목과 월지의 자수가
자묘 형살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형살은 구설이 생기고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배우자 자리에 형살이니까 이혼수가 있다고 봅니다만 현재까지 아무 탈 없이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배우자 복이 좋아 보이지만 본인은 말 못할 소가리를 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출장이 잦아 떨어져 살았던 날이 많은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이 사주는 신금일간으로 그 세력이 신약합니다. 인성인 토나 비겁인 금이 용신인데요. 이를 직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 조후의 작용으로는 화, 즉 관성을 직업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결혼 전에는 행정직 공무원으로 일했고요. 결혼 후에는 주부로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신약한 신금일간이다 보니 체질도 전반적으로 조금 허약합니다. 그런데 사주에 오행이 모두 들어있고 또 대운은 말년까지 좋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약하기는 하지만 큰 병이나 큰 탈 없이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일지의 묘목과 월지의 자수가 형살인데요. 월지는 생식기에 해당하고 일지는 허리나 관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관절과 허리 질환, 약간의 산부인과 질환으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지금 언급하는 자시구는 고전명리학으로 풀어볼 텐데요. 현대에서는 잘 적용하지 않음을 언급합니다. 여성의 사주에서는 남성과 달리 식신은 딸이고 상관이 아들입니다. 신금일간에게는 식신과 상관이 수인데요. 그런데 이 사주에는 자수 하나만 있습니다. 자수는 식신으로 여성에게는 딸이니까 딸 하나를 두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자식 문제는 혼자만 봐서는 안 되고요. 부부를 모두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편의 사주에는 아들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일지와 시지간의 묘유충이 되므로 자식 덕은 그리 원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주는 화토금이 용신이므로 운동은 걷거나 뛰는 것이 좋고요. 무용도 좋습니다. 방향은 화의 방향은 남쪽, 토는 중앙, 금이 서쪽이 좋고요. 색상은 화의 붉은색, 토의 황토색, 금의 흰색 계열이 좋습니다. 금이 용신이니까 철분이나 칼슘 성분의 음식을 섭취하고 흙에서 자라난 것 중 단백질이 많은 것이 좋습니다. 주거지로는 토담집이나 황토방 등 자연으로 만든 주거지가 좋고요. 화가 용신이니까 가능한 한 모든 음식은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운세를 살펴봅니다. 76 병진대운에 살고 있는데요. 천간이 병이므로 관의 대운입니다. 이 사주에서 화, 즉 관은 조후의 시신으로 대운에서는 기본적으로 남편이나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는 대운입니다. 그러나 병화가 신금과 합하여 일간이 수로 바뀌니까 남편이나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일간이 수로 바뀐다 하면 정신적, 뇌, 혈압 부위에서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으며 수술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2022년 올해는 이민년인데요. 이민은 수목으로 모두 기신이며 상관정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흉운이 되는데요. 연세가 있으니까 건강에 유의해야 하고 재물이 들어오긴 하지만 곧 소모됩니다. 끝으로 가정불화나 구설이 있겠고 자식 문제로 인한 불화도 예상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